의뢰받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시거든요. 요리를 나는 한기를 오래 걸어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자만하셔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를 의뢰받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상 분석을 먼저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신 매장의 장점은 어떤 게 있고 단점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똑같은 장점도 개인 매장을 할 때의 장점이 프랜차이즈 사업화할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의 매장이 어떤지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맛과 서비스,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 컨셉,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위해서 표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 그리고 브랜드의 경쟁사들,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이 업종에서 잘된 브랜드들은 얼마나 있는지, 이 브랜드는 어떤 장점이 있고 지금 이 브랜드처럼 시작하는 동종업종의 경쟁자가 될 매장들은 얼마나 있는지, 저걸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의 것을 어떤 건 유지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 나오거든요. 이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사업화 했을 때 어떤 컨셉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돼야 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는 OEM만 한다든가 제품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밀키트 해야 한다든가 재료는 어디서 공수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가맹점이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위주로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런 것들을 정례화되고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가맹점주님과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서로 어디까지 본사가 해줘야 될지, 컨트롤해야 될 영역들, 지켜야 될 의무들,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약화하고 행정기관에 등록 업무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시스템, 우리 브랜드를 남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영상도 찍어야 되고 브랜드 소개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적절한 홍보 마케팅도 하게 되겠죠. 동시에 문의가 온다고 했을 때 해당 브랜드에 맞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의가 왔을 때 본사는 우리 브랜드는 어느 상권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지 승산이 있다, 이런 전략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대박 맛집이 자연스럽게 체인점 문의를 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가맹점이 1개, 2개 늘어나서 이제 저절로 숫자가 많아진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 성공하게 된 경우들이고요. 최근에는 아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하고 통일된 이미지로 브랜딩화된 직영 본점을 시작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 브랜드에 맞는 지역과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타겟에 맞게끔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조차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저가형 가성비 있는 맛과 양을 가지고 그걸 경쟁력을 가져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고, 최고의 퀄리티의 맛을 제공하고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런 걸 원하는 분들께 타겟으로 해서 제공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박 맛집이라고 하면 굉장히 최고의 맛과 줄 서는 식당 이런 것만 염두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장사가 잘 돼야겠지만 요즘에는 이 타겟, 이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어느 특정한 타겟에 맞춰져서 적합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TV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셰프님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꿈은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를 하시는데 셰프님들이 의외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장인 정신이죠.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할 때는 고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용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통일된 맛과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조리라든가 운영을 하기에 필요하게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요리에 정통하신 분일수록 추구하시는 그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를 좀 용인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좀 많이 실패 요인으로 오히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떤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나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예시를 많이 드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외식업이 많으니까요. 이제 뭐 셰프님 출신들, 유통업을 하시던 분들, 전혀 외식업 쪽을 안 하시던 사업가 분들, 투자자, 뭐 다양한 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드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메가 브랜드를 만들고 대박 성공을 하신 분들 몇몇을 보면 외식업이나 해당 업종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그 회사를 인수해서 전문가들 교합을 해서 발전을 시킨다거나, 셰프 출신이라 하더라도 마인드를 보면 약간 사업가적인 마인드, 변화에 좀 유연하신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분야의 길을 오래 가셨던 분들,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인데 오랫동안 일을 하신 나머지 새로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유연하게 이런 부분도 절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발전도 시키고,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좀 부적합한 것들은 좀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인을 못 한다거나 이제 유연하게 못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뭐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요리를 나는 못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요. 요리를 나는 한 길을 오래 걸어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자만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이 여러 가지의 장점이 모여서 하나의 성공을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다거나 한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이것이 반드시 성공이나 실패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그런 업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과감하게, 남들보다 먼저, 남들과 다르게. 맥도날드 설립자 레이 크록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수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과감하게 남보다 먼저 시작하는 게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을 전문가로 일해서 뭐 유명 셰프라고 해도 분명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완벽하게 만들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는 트렌드를 못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뭔가를 시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성공에 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를 꿈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먼저 시도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